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신영란입니다. 지금 계속 여행자의 성당 공부라고 하는 책에 실린 사진들을, 작게 실린 사진들을 크게 보여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바실리카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으로 보면은 20쪽이요. 20쪽에는 카테드랄과 바실리카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부분이 있고, 사진이 뭐 그 정도 크기면은 알아볼 만하기 때문에 20쪽은 따로 다루지 않고 그냥 21쪽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캡처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네스크라는 용어는 로마스러운 혹은 로마적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라베스크가 아랍스러운 혹은 아랍풍해라는 의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로마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인 둥근 아치를 건축에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마 건축의 대표 사례인 콜로세움과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의 대표 사례인 피사 대성당을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은 로마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둥근 아치를 많이 사용한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 앞에 제시한 사진은요, 파르마 대성당의 파사드, 출입구가 있는 정면 파사드 부분이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둥근 아치 많이 보이죠. 맨 아래쪽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쪽도 보면은 둥근 아치로 되어 있고, 그 위에도 2층, 3층 하는데 아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르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는 파르마 하면은 파르마산 치즈가 먼저 생각나시죠? 파르마의 특산품이 치즈입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빨간 표시를 해놓은 데가 파르마인데, 저는 볼로냐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파르마는 뭐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을 설명할 때 로마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둥근 아치, 로마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인 둥근 아치를 얘기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아치 보이시죠? 그리고 책에서는 빠졌지만은 로마 건축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수도교가 있거든요. 수원지에서부터 물을 도시까지 끌어오는 시설인데, 거기에도 아치가, 둥근 아치가 많이 사용되어서 책에는 빠졌지만은 유튜브에서는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스페인의 세고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로마 시대의 수도교입니다. 아치, 둥근 아치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 건축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두드러진 성당의 예로 피사 대성당을 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피사 대성당의 정면 파사드 부분이고, 또 책에서는 빠졌지만은 약간 측면에서 본 것을 통해서도 둥근 아치, 로마네스크 양식의 중요한 특징인 둥근 아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사 하면은 역시 기울어진 탑, 피사의 사탑이 먼저 떠오르시죠. 피사의 사탑도 완전히 둥근 아치로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야, 요런 건축물이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건축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놨거든요. 위에는 이제 코모 대성당이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쪽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코모 대성당의 창문을 보면은 둥근 아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라고 해가지고 외부로 통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둥근 아치로 되어 있다. 요런 부분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코모 대성당이 전체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당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짓는 중에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면은 또 그거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꼬모 대성당의 이런 부분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페라라 대성당이라든지 아치 많이 보이죠. 거의 겉면에서 볼 때 둥근 아치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벤나에 있는 세례자 요한 성당도 창문이라든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둥근 아치라든지 하는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실리카 양식 설명할 때 라벤나에 있는 산 프란체스코 성당도 이런 둥근 아치로 연결되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보인다고 했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많이 닮았는데 같은 건물은 아니에요. 형태가 많이 비슷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앙굴렘 대성당, 투르네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밤베르크 대성당 같은 경우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여행자의 성당 공부라고 하는 이 책에는 사진이 그림 자료까지 포함해서 근 한 2,000장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진인데 제가 거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확보한 사진이 없는 경우, 그러나 꼭 집어넣어야 되는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48장을 그렇게 갖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를 표기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밤베르크 대성당이라든지 이전에 보셨던 앙굴렘 대성당, 투르네 노트르담 대성당, 요 사진들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페라라 대성당의 파사드 부분, 둥근 아치가 많이 사용된 파사드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페라라는 갔어요. 여기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일주를 할 때 페라라를 가기는 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갔을 때는 보수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행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꼭 보고 싶었는데 정말 그거 보러 갔는데 운 나쁘게도 보수공사 중이라서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거나 출입이 통제되거나 해서 안타까운 경우 있으셨죠? 저도 그런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페라라 대성당은 제가 찍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로마네스크 양식을 설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어, 앞으로도 48장을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가져온 다른 사람 사진이 있는데 매번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지금 한 번에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에서 따온 둥근 아치를 풍부하게 사용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건물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비잔틴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